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럭셔리 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겉으로만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평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속에 말이에요. 루미에르 호텔 지하 1층 베레포크룸. 이른 아침부터 70대 문옥자 할머니가 걸레를 꾹꾹 짜며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20년째 이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하는 그녀에게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허리가 구부정하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꼼꼼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호텔 역사상 가장 큰 VIP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연회장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계약직 직원 서예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6살의 예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정도 된 신입이었어요. 정직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계약직 신분이라 눈치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할머니를 유독 챙겨주는 유일한 직원이었어요. 예나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오늘 VIP 행사니까 구석진 곳까지 깨끗하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예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새벽부터 나와서 무거운 청소도구를 들고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때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PR팀 송혜민 부장이었어요. 45살의 그는 이 호텔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특히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더욱 그랬죠. 승진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혜민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나를 향해 왜 여기서 한가하게 수다 떨고 있느냐며 쏘아붙였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느냐는 핀잔이 이어졌습니다. 예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청소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혜민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점검은 무슨 점검이냐며 빨리 준비나 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시선을 할머니에게 돌리더니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마치 할머니가 행사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듯이 말이에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적셨습니다. 이런 대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요. 연회팀 전태훈 대리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31살의 그는 혜민 부장 밑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승진을 위해서는 상사의 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민 부장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님 말씀이 맞다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계약직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퀀스 이 사건의 정화. 오후 2시 호텔 10층 컨퍼런스룸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팀장급 이상이 참석한 긴급 회의였어요. 송혜민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LIS 인터내셔널 VIP 연회의 전담.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상이라서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는 소식이었어요. 혜민 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5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절규했어요. 호텔 총지배인까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번 행사가 실패하면 호텔 전체의 명성에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총지배인이 다른 통역사는 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혜민 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지만 이런 단시간에 VIP급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더구나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라 대부분의 전문 통역사들이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혜민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행사가 실패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승진은커녕 좌천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총지배인이 급한 대로 호텔 직원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서예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토익 점수도 꽤 높다는 이야기였어요. 혜민 부장이 예나를 급히 불렀습니다. 예나는 갑작스러운 소환에 당황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VIP 행사 통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나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자신은 일상 회화 정도만 가능하다고 VIP 행사 통역은 정말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민 부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계약직 주제에 안 된다는 게 뭐냐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질 거냐는 협박까지 덧붙였어요. 예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꼭 참았어요. 계약직인 자신이 반박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연회장 청소를 마친 문옥자 할머니가 컨퍼런스룸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들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나가 회의실에서 나와 할머니를 만났어요. 예나는 할머니를 보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 많이 힘드셨는지 물었어요. 할머니는 예나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걱정 말라고 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무슨 결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3 새로운 가능성. 저녁 6시 30분. 베레포크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00여 명의 VIP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임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어요. LIS 인터내셔널의 데이비드 루이스 회장은 글로벌 기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평소보다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웨이터들은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고 있었고 음향 담당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몇 번이고 점검했습니다. 송혜민 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대 옆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아직도 통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몇 군데에 더 연락을 해봤지만
이런 단시간에 와줄 수 있는 전문 통역사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예나가 해야 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옥자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옷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표정도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부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혜민 부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바쁘다며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라고 말이에요. 혜민 부장이 뭘 해본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통역이라고 답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훈 대리도 예나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혜민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었어요. 농담할 때가 아니라며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70대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통역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며 잠시 후 데이비드 루이스 회장님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단, 통역사 사정으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한복 차림의 문옥자 할머니였습니다. 예나가 급히 준비해준 옷이었어요. 평소의 청소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는 소리, 청소하던 할머니 아니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마치 이 무대가 자신의 것인 양 자신 있게 말이에요. 혜민 부장이 깜짝 놀라 뛰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할머니는 무대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상황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시퀀스 4 첫 번째 전환점. 문옥자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연회장이 숨을 죽였어요. 70대 할머니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어떤 사람들은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데이비드 루이스 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키도 크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전 세계 비즈니스계의 거물답게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가 할머니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회장이 영어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라는 평범한 인사였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입에서 또렷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완벽한 통역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송혜민 부장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방금 전까지 구석에서 청소나 하라고 했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완벽한 통역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태훈 대리도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40년 넘게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해왔다는 자신의 경험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숫자나 이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성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했어요. 할머니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 당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할머니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통역 실력이 웬만한 전문 통역사 못지않았거든요. 예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20년 동안 묵묵히 청소만 하시던 분이 이렇게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진지하고 집중된 분위기로 변했어요. 모든 사람이 데이비드 회장의 연설과 할머니의 통역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5 과거의 문이 열리다. 연설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데이비드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그의 표정도 조금 달라졌어요. 데이비드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 제가 한국에 살던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이야기를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도 뭔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역은 계속되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연설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만졌어요. 그것은 은색으로 된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시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던 한 여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고, 저에게는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그 펜던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50년 전 자신이 어린 데이비드에게 선물했던 그 펜던트를 말이에요. 데이비드 회장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였어요. 자신이 얼어붙은 연못에 빠져 익사 직전이었을 때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구조 요청을 들을 수 없었는데 그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데이비드 회장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연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었거든요. 데이비드 회장이 펜던트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분이 그날 밤 저에게 이 펜던트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져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 별처럼 항상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통역은 계속되었어요. 그녀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데이비드가 연못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이 뛰어들어 구해낸 그 순간을 말이에요. 데이비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매일 이 펜던트를 목에 걸고 살았습니다. 그분을 찾으며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린 데이비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퀀스 6 감정의 폭발. 데이비드 회장이 갑자기 연설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고정되었어요. 데이비드 회장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걸음이 할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마이크 없이도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여사님, 정말 당신이신가요? 할머니는 더 이상 통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많이 컸구나. 연 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제시도, Y, 계속, 편집, 쓴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 회장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이라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그때 잘한 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 회장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송혜민 부장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단순한 청소부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예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태훈 대리도 감동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렇게 강하고 따뜻한 이유를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 연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 감동적인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퀀스 7 모든 것이 바뀐다.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할머니와 데이비드 회장을 축하했어요. 호텔 회장이 급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도 이 상황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문옥자 선생님은 저희 루미에르 호텔의 자랑입니다. 지난 20년간 묵묵히 호텔을 지켜주신 분이시고 오늘 이런 감동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어른으로 보고 있었어요. 송혜민 부장이 할머니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할머니가 혜민 부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겉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닫는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위로했어요. 혜민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태훈 대리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영어를 제대로 배워봐야겠어요. 할머니처럼 실력을 갖춰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나도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데이비드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 여사님, 저희 회사와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에게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요.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것은 할머니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였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포기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 번쯤은 다시 해볼 만하네요.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할머니의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도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와 악수를 나눴어요. 시퀀스 8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루미에르 호텔 로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문옥자 할머니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데이비드 회장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LIS 인터내셔널 아시아 지역 문화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정식 사무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예나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자신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예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덧붙였어요. 송혜민 부장도 멀리서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이었어요. 태훈 대리는 할머니께 영어 공부를 부탁드린다며 웃었어요. 자신도 할머니처럼 여러 언어를 배워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모험 준비가 되셨나요, 문 여사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포기했던 꿈이 이제는 다시 손에 잡힐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50년 전 어린 소년과 그를 구해준 여성이 이제는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루미에르 호텔 직원 게시판에는 특별한 공지가 붙었습니다. 문옥자 선생님 특별 감사패 수여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시간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 글귀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도 할머니를 단순한 청소부로만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한 달 후 할머니는 LIS 인터내셔널의 서울 사무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한국과 외국 기업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이었어요. 오랜 세월의 경험과 뛰어난 언어 실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은 할머니를 자신의 두 번째 어머니라고 소개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라고 당부했어요.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이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루미에르 호텔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송혜민 부장은 할머니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졌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나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더욱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태훈 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를 보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문옥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문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할머니는 7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과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